저번 주에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바로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건 저번에 이미 다뤄가지고 제가 뭐 또 길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부의 확정안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저번에 제가 말했던 거와는 약간 달라진 부분, 그런 걸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현재는 한 70% 수준 안팎인데, 이거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세금 같은 게 대부분 다 공시가격과 연동이 돼서, 신문에서는 60개 정도의 세금이 공시가와 연동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가 지금보다 한 20%가 올라가니까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은 현재 내는 세금의 20% 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세율을 깎아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증세가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써놨지만 그냥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증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부 깎아주는, 그러니까 오르는 게 있으면 좀 깎아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얼마 이하는 세율을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기준 가격은 20%가 급등하는데 세율을 깎아야지 A 곱하기 B 해서 세금 C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U를 깎아가지고 세금을 조금 조정해 줄게 하는 게 있었는데, 기존에 언론에서는 9억까지는 깎아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대세였는데,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 좀 회의를 해가지고 그거 기준도 더 낮춰버렸어. 그래서 깎아주는 거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 최대 10년에 걸쳐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거기서 아주 저가의 주택에 재산세만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뭐 다양한 세금과 복지 혜택의 약 60개가 공시가격과 연동이 되는데, 그럼 재산세 빼고 나머지 59개는 다 증세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 세금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세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연 3%씩 해서 쭉 올리겠다는 겁니다. 연 3% 정도씩.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면 30%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내가 올해 낸 세금에서 뭐 한 3%씩 정도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한 20% 정도는 더 낸다는 식으로, 지금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심플한데, 제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를 제가 느껴져요. 이 보고서를 쓰면서 가능한 한 증세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것과, 어떻게든 뭔가 절감을 했다는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한번 봐볼게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는 이제 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증세를 합니까? 그랬더니 국민 부담의 형평성 같은 거나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제 시세 대비 너무 낮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좀 더 증세를 한 다음에 서민과 취약계층 등에다가 이제 지원과 복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증세를 해서 서민들한테 복지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키우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세의 90%만 보는 게 뭡니까? 왜 80%로 하지? 시세라는 게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너무 목에까지 차오르게 결정한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에 대한 답변은, 원래라면은 당연히 시세의 100%를 반영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90%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가능한 한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잡았다는 거죠. 최대치를 잡았다. 그럼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했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공시가격은 매년 연초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공시가격이 정해지니까 1년에 10% 이상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지금 가격을 낮추려는 생각은 별로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시 가격을, 그러니까 세금의 기준을 시세의 100%까지 올려버리면 이 공시 가격은 1년에 한 번만 정하는데 시세가 급락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급락하면은 세금 기준과 시세가 역전되니까 그러면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의 의미는 가능한 한 이 떨어지는 거를 막겠다라는 약간 역설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는 거지 당장 내년부터 90%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은 이거 같아요. 지금 올라있는 가격을 천천히 내리면서 여기서도 천천히 올라가면 중간 어딘가쯤에서 90%에 만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딴 거는 다 모르겠어요. 딴 거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뭐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서민들 쪽에서 세금을 좀 깎아줘야지 서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증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가 아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공시가격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 집은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다 탈락이고요. 웬만한 좀 괜찮은 빌라에 사는 분들도 이제 공시가격이 90%까지 가면은 여기서 다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지방이나 뭐 지방 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재산세 인하 감면의 혜택을 받긴 받는데 서울 기준으로는 되게 서울 사람들이 오히려 생활이 팍팍하죠. 팍팍한데 서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세금 20% 인상에 이 증세에 동참하라 라는 얘기가 좀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지금 팍팍하게 되게 힘든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정부의 질의응답에 보면 11번 해가지고 세율 인하 효과 사례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앞으로 전반적으로 세금을 20% 이상 인상시키는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세금이 20%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인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아니, 세금을 20%를 쭉 증세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인하가 된대. 근데 인하하는 세율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0.05%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몇만 원에서 한 10만 원 수준이에요. 많이 깎아줘도. 그런데 깎아주는 거 대비 증세의 폭은 20%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23년에서 세금이 계속 감면돼. 보이세요? 계속 지금 원래 내던 거 대비 한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깎여요. 오히려 인하돼. 공시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공시가 6억 이하인 아파트든 빌라든, 공시가 6억 이하의 집들도 21년, 22년, 23년 다 오히려 세금이 감면됩니다. 물론 9억 넘어가는 집들은 감면은 거의 없고 다 증세만 되지만,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뭔가 진짜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네. 여긴 5만 원 깎아주고, 그리고 한 공시가 6억이니까 시세 한 9억 정도 되는 집들은 한 10만 원씩 깎아주는구나. 야,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공시가를 매년 3%씩 올린다는 얘기는 공시가가 3% 올라가면 그만큼 재산세는 3%가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매년 3%씩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하가 되지? 여기에 대한 비밀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공시가격 3억, 공시가격 6억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가 얘기한 그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여기에 들어가겠죠? 시세가 한 9억 미만에 들어가겠죠? 그래야 공시가격이 6억 미만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십시오. 이게 70% 정도가 되죠? 여기가 68, 68.7, 69.4, 그리고 70, 이 3년간 거의 안 올라갑니다. 보이세요? 자, 현재 68.1%인데 0.6%가 올라가고, 그리고 한 뭐 0.7% 올라가고,
그리고 0.6%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3%, 3%, 3%, 3%, 3%, 3%, 90까지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자, 23년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24년부터 급등해요. 24년부터 급등합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이 표를 보면은 21년, 22년, 23년까지만 써놨죠. 24년부터 급등해.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계속 급등합니다. 쭉 급등하거든요, 세금이. 그러니까 딱 표가 여기까지만 있어. 23년까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23년까지는 세금이 안 올라. 이 요율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3%씩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에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감세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부가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인하 효과라는 걸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세금을 올려도 된다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어떤 현실화라는 단어, 그리고 오히려 세금은 감면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증세가 되는 거지 저가주택자들은 증세가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잘못된 얘기거든요. 24년도부터는 저가주택도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재산세만 조금 깎아준 거지 나머지 59가지 공시가격과 연동된 것도 다 20% 정도 올라가요. 뭐 건강보험료든 뭐든 뭐 똑같이 일률적으로 2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이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자 증세, 서민은 감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그래야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뭐 세금 부담을 할 때 하더라도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자 증세는 확실하죠. 그 9억이 넘어가는, 뭐 지금 한 10억대, 뭐 9억, 10억, 11억 뭐 이 정도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뭐 바로 그냥 올라갑니다. 바로 증세입니다. 한 20%까지 막 쭉 갑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네, 어쨌든 이런 좀 씁쓸한 이야기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